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금요일이고요. 스타와 함께 건강 고민 해결해보는 행복진료실 있는 날입니다. 네, 그에 앞서서 오늘 날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에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독감 예방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본격적인 유행이 시작하긴 전인 12월 이전에 접종을 완료하는 게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겨울을 대비하는 대책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와 함께 주말 날씨까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주말까지는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포근할 텐데요.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져서 꼭 외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도 있어서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8.5도, 청주는 10도, 부산은 13.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0도, 광주 22도, 제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단풍 구경하기에는 더없이 좋을 텐데요. 다만 그만큼 대기가 건조해져서 산행 시에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와 함께 훈훈한 아침을 열어드릴 훈쌤 전세훈입니다. 오늘은 반비둘기 자세를 배워볼 건데요. 골반과 다리를 연결해주는 근육인 장요근 그리고 장경인대를 스트레칭해주는 좋은 자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배워볼게요. 편하게 앉은 자세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왼발을 등 뒤로 보내는 겁니다. 무릎을 쭉 펴고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10손가락을 세워서 허리를 하늘 쪽으로 지그시 세워주는 겁니다. 다음 내쉬면서 양손을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이마와 팔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긴장을 푼 상태에서 자세를 취할게요. 호흡이 끝나면 양손 거꾸로 한 걸음씩 돌아오는 겁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준 후엔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리고 왼쪽 발도 제자리로 위치시킬게요. 오른발을 뒤로 보내서 무릎을 쭉 펴고 발등 바닥. 자세가 어렵다면 블럭, 베개를 사용해서 왼쪽 엉덩이 밑에 내려줄게요. 자, 허리를 길게 세워준 후에 내쉬는 숨에 양손 한 걸음씩 걸어가 팔과 이마 바닥 또는 팔꿈치를 세워줍니다. 호흡이 끝나고 양손 뒤로 걸어와서 허리를 먼저 세워줄게요. 오른발 천천히 가져와서 앉은 자세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자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인체 조직 기증으로 희망 선물입니다.
갑작스럽게 내사 상태가 된 20대 여성이 100여 명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인데요. 어제 한국조직기증원은 지난 15일 카톨릭대 성빈센트 병원에서 29살 이진주 씨가 인체 조직기증을 통해서 100여 명의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100여 명의 환자들에게 그야말로 사랑과 희망을 선물하며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고인의 인체 조직기증 우선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 그거부터 좀 궁금합니다. 네, 기증원에 따르면요. 이 해당 여성 이진주 씨는요. 지난달 13일 지인들과 식사 도중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뇌사 추정 상태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이 씨의 가족들은 느닷없는 비보에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이 씨의 마지막이 누군가를 돕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증을 결심했다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생전에 굉장히 차분한 성격이었던 이 씨는 내성적인 편이었지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견하면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씨는 지난 15일 가톨릭대 성빈센트 병원에서 인체 조직을 기증한 뒤에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자녀의 뇌사 판정만으로도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네. 장기 기증 결심을 하고 특히나 또 아버지가 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인의 아버지는요, 자신의 딸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엄마랑 헤어지고 내가 혼자서 애들을 돌보면서 키웠기 때문에 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직업이 외부로 돌아다녀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애들을 잘 챙겨주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딸이 10살 때부터 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해 먹였다라고도 전하셨고요. 정말 애들 스스로 잘 커졌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미안하다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도 장기 기증으로 인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요. 간 이식을 받은 지 올해로 30년이 된 72세 이상준 씨가 국내 간 이식 최장기 생존자로 소개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이상준 씨는 1991년 당시 비형 간염이 간 경화로 악화가 돼서 시한부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지만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 이상준 씨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간이식인협회를 설립했고요. 2001년 7월에는 이 비형 간염 항체 주사의 보험 적용까지 이끌어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을 설립해서요. 이 수십 명의 환자에게 수술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마음은 정말 절절한데 절대 네.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요. 이 부동산 대출 규제 확 푼다입니다. 정부가 이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이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을 좀 돕기 위해서요. 주택 담보 대출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5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담보 대출이 허용이 되고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을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와 함께 11월 중에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등 이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등 어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네, 일단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규제들이 대폭 완화가 됐는데요. 파격적인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50%까지 상향되게 됩니다. 이 투기지구, 투기가열지구에 내에 있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되게 되고요. 현재 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 그리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50%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 규제 지역에 무주택자 및 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50%로 단일화하겠다라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이 투기지구, 과열지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15억 원 초과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되게 되고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이 담보대출 비율이 50%로 일괄 적용된다라는 것이 15억 원 아파트,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집 사고 팔고 하신 분들 알겠지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중도금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 제한도 기준이 좀 완화되고 이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6년 만에 상향 조정되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제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 왔습니다. 이 경우에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요.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 됐었는데요. 그러나 이 9억 원 규제라는 부분이 도입된 이후 6년이 지나는 사이에 집값이 굉장히 상승했죠. 그래서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4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존 규제와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 부분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 이제 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또 완전히 다르던데요. 네,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번 규제 완화, 좋은 징조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단번에 살아난다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완화가 되더라도 여전히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유지되고 있고요.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이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고금리 때문이라는 부분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러한 규제 완화만으로 현재 있는 주택거래 시장의 이런 하락세 막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니 자꾸 일어나면 집값 오를 때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또 한 바퀴가 돌아서 이게 우리가 또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금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렇죠. 이렇게 대출 규제를 풀고 막 이래도 금리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게 실수요자들이 글쎄 얼마나 여기에 부응을 할지 네.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요. 연말정산 쉽게 바뀐다입니다. 어제부터 연말정산 예상 세액들 홈택스 홈페이지 가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만 시범 적용됐었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도 정부가 이제 올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합니다. 어제 국세청은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네. 불리는 연말 정산입니다. 근데 이거 주변에 하시는 분들 보면 참 헷갈리고 모르겠다 이렇게도 많이 말씀하시던데 이거는 매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세액을 좀 미리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이런 게 좀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국세청에서는요, 2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이 미리 보기 서비스인데요. 1월부터 9월 사이 내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정산 예산 세액을 계산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절감 세액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맞벌이 부부 중에 누가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공제받으면 좋을지도 판단 가능한 자료들이 모두 다 거기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연말정산 해당자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근데 연말정산 할 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모르겠고 또 하나 뭐 이렇게 서류를 많이 떼야 되는지 네. 근데 이런 부분도 편리해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기업에 대해서 일부 이제 시범 적용됐던 부분이요. 이제 올해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이 되는데요. 올해부터 국세청이 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전면 도입이 되면서요.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회사에다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근로자의 이 간소화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이나 비용
모두 다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 협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서비스는요, 오는 11월 30일까지 회사가 이 대상 근로자 명단을 넘겨야 되고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올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이 자료에 대해서 제공을 동의한다. 이 한 번만 동의해 주시면 이 서비스 모두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 청년에게는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고 하던데 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요, 2030 청년들 중에 자신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신 거예요. 네. 이러한 청년 근로자들 33만 명을 대상으로요, 정부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뜨리기 쉬운 이 공제 항목에 대해서 맞춤형 안내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이 공제 요건과 함께 세제 혜택을 안내하고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낭만 닥터가 달려갑니다. 닥터가 간다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지팡이가 있어야만 걸을 수 있는 밀양 연꽃마을 최영자님의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네, 시간입니다. 그 무릎이 아주 안 좋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수술은 잘 받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닥터가 간다. 지난 이야기. 아, 진짜 멋지네요, 연꽃들이. 낭만 닥터와 함께 사연의 주인공을 찾아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어머니, 근데 지팡이를 두 개를 이렇게 짚고 다니시네요. 힘이 들 때는 이렇게 도나 짚어요. 예. 얼마나 되셨어요, 아픈지는? 그죠? 10년 넘었지. 아픈 무릎 때문에 앉아서 움직이거나 싱크대를 의지해 서 있는 게 일상인데요. 불편하지. 그야 말할 수 없는 거지. 아프니까 더 하지 이제. 안 아플 때는 나지. 아프니까 뭐 여러 가지 불편하지. 근데 농사 지가 뭐 밥이나 뭐 살이나 쳐가 먹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녀분들은 타지로 나가 남편과 함께 사는 최영자님. 반갑습니다. 겉으로는 반듯 같아도 지금 아마 여기가 닳아져가지고 다리가 약간 여기 휘었어요. 무릎 한번 구부려 보실까요? 조금 덜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많죠. 붙지를 안 해. 그렇죠. 관절염으로 해서 속에 염증이 생겨서 물이 좀 찬 거예요. 아드님과 함께 찾은 병원. 정밀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내지 3일 있는데 다 닳아져 버리고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다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할 거예요.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낭만 닥터는 로봇을 이용해 최소한의 피부를 절개하는 최소 침습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잘 끝났습니다. 로봇으로 했기 때문에 뭐 축이 잘 맞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인공관절 잘했다는 인공관절이 구부러지기도 잘 해야 되거든요. 부드럽게 구부러져서 나중에 이제 운동이 잘 돼야 되고 또 튼튼해야 돼요. 인대 균형이 잘 맞아가지고 그런 같은 경우는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난 오후.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얼굴 표정 보니까 많이 편안하신 것 같네요. 편안하네요. 제가 오늘 수술한 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여기가 지금 다 닳아져가지고 얘가 기울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수술해서 이렇게 반듯 넣는데 그다음에 이제 재활치료 쭉 해 나가시면은 다리도 반듯해져 있고 또 걷기도 걸을 때 꾹꾹 맞추던 것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운동 시작하는데 그때 조금 열심히 좀 해주세요. 그러시면 아마 경과 좋으실 거예요. 그로부터 3일 후. 예쁜 꽃이 피어있는 옥상 정원에서 만난 최영자님. 수술한 지 3일밖에 안 지났지만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심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무릎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다리 아플 때보다도 이제 수술 받고 난 뒤로는 좀 안 받을 보다는 좀 낫죠 아무래도. 걷는 게 첫째 낫어요. 걸어보니까는. 좀 쑤시는 게 좀 덜고 그때는 무릎을 푹 숙이거든 뭐가. 어머니 기존에 몇 도 하셨었죠? 123도. 최영자님의 빠른 회복 비결은 바로 체계적인 재활치료 덕분이었는데요.
이거는 CPM이라고 해서요. 지속형 수동 운동이고요. 수술 직후에 무릎의 관절 가동 범위 확보를 위해서 통증이 유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관절의 이제 구축이나 유착을 좀 예방하는 데 목적이 좀 있습니다. 최영자님의 무릎 관절 기능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흔들리는 줄을 이용하는 슬링 치료인데요. 천천히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다시 한 번 더, 셋. 최영자님이 수술을 하고 나서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력을 지금 향상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서는 컨디션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요구하는 것들을 되게 다 잘 수행하셔서 그래도 회복 속도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영자님이 퇴원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퇴원하시지요?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운동도 비교도 잘 하고 계시고 경과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낭만 닥터가 특별히 퇴원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선 퇴원 축하드리고 이거 장미꽃 선물입니다. 예. 아, 그러시죠? 되게 좋습니다. 기분이 좋다고요. 심장은 두근거린다. 최영자님 화이팅! 이거 안 해보니까 어색하죠? 감나무에 감도 익어가고 황금들판이 쫙 펼쳐진 풍성한 가을. 정답게 손을 잡고 걷는 최영자님 부부가 보이는데요. 허리 좀 뒤로 쭉 펴고요. 그래, 꾸꾸장하게 가지 말고. 지난날 통증이 심한 다리를 대신했던 지팡이 2개 기억나시죠? 지팡이가 없인 생활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좀 안 나아지셨어요, 어머니? 다리는 좀 많이 꺾였어요. 꺾였는데도 완전 꺾이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하고 나선보다는 좀 낫긴 낫지. 이제 그때 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디디고 댕길 때는 좀 낫고, 앞으로 차차 많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아이고 고맙신데 배 안 아프고 저는 이거 살아오세요. 만문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무릎도 수술하고 이제 건강해지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요. 마음도 편안해요. 앞으로 잘 살게요. 최영자님을 뵙기 위해 밀양을 다시 찾은 낭만 닥터. 최영자님이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직은 시간이 많이 되지 않아서 서서히 좋아지실 거예요. 현재 무릎 상태는 어떨지 진단해 볼까요? 최영자님 퇴원하신 지가 지금 좀 되셨는데 무릎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네. 제가 한번 봐볼게요. 예. 멀리까지 놀았으니까 내가 네. 엉덩이 구부려 보시고 부기는 아직 조금 남아 있고요. 이제 부기 빠지고 아픈 거 좋아지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시간이 쭉 가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노력해야 될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 다리를 이렇게 걸터 앉아보세요. 발을 이렇게 딱 펴보세요. 이렇게 해서 저처럼 힘 다 빼고 이렇게 눌러보세요. 낭만 닥터의 무릎 관절 건강법 잊지 마세요. 생활하시면서 조금 주의할 점이랄지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랄지 무릎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최영자님의 생활 모습을 날카롭게 지켜보는 낭만 닥터. 설거지할 때나 조리할 때 항상 서서 이렇게 하잖아요. 앉아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주방을 의자에 앉아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조리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아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문턱 있잖아요. 요 문턱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기 다니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안방이잖아요. 다 입식으로 바꾸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안방 침대 생활을 하면은 굉장히 그 무릎이 좀 덜 구부러지거나 인관절 해도 불편하지 않게 생활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분의 손을 잡고 가는 낭만 닥터. 아버님이 이 최영자님한테 꽃다발 한번 전달해 주시려고 하려고 그냥 꽃을 좀 준비해 왔거든요. 아버님이 짠. 자, 이거 예쁘죠? 아, 그럼요. 멋집니다. 여보야. 생애에 처음 받아보는 특별한 선물. 두근거리면서도 감출 수 없는 이 기쁨. 아름다운 장미꽃처럼 두 분도 아름답게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드리세요. 서로 안아드리세요. 낭만 사진사로 변신한 낭만 닥터. 두 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아까처럼. 좋았어요. 낭만 닥터와 만능 MC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닥터가 간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스타의 건강 고민도 해결해보고 그와 더불어서 건강 정보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서 행복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교수, 모사은 한의학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식품생명공학 차현은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행복진료실 오늘 함께할 스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체적으로 이거를 목소리 변조를 하셨는데 어떤 분일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도록 힌트 먼저 보여주세요. 메가더 장군 아니에요? 메가더 장군. 아니 이명웅 씨가 그렇다고 쳐도 메가더 장군. 야, 근데 지금 이렇게 솔직히 요즘 젊은 친구들 저 사진만 보고 메가더 장군 잘 모르거든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분이 아마 저희랑 같은 5학년은 되지 않으셨을까. 일단 좀 연식이 나오는 힌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메가더 장군이면 인천 출신인가요? 인천 상륙작전. 저 둘을 엮은다고 그러면 뭐 그냥 인천 출신의 뭐 얼짱 이거 아니고서 그럴 수 있어. 네. 나이는 50대 이렇게. 제법 그럴싸한데 아직까지 첫 번째 힌트는 잘 모르겠어서 두 번째 힌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스타기 우와. 르꼬르동블르. 와. 40년간 444. 아니, 완전 능력자신데요? 가능합니까? 아니 지금 그럼 일단 앞에 우리가 힌트를 줬던 그 5학년보단 많은 거잖아요. 왜냐면 4사 사이즈를 40년간 했으면 10대 때부터 치면 이제 5학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정도면 이제 프랑스에 살고 있는 마네킹 수준이다. 아니 근데 다 갖췄네. 상해국어에 능력, 머리도 좋고. 와, 진짜 엄친딸. 그러면 요리 솜씨 좋고. 그렇죠. 44 사이즈면은 뭐 몸매 관리 잘하니까 체력 좋을 거고.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역대급 게스트입니다. 누군지 저희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어주세요. 와, 이거 쓰고 하면 괜찮겠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이에요. 야, 이 진미령 선생님 정말 저 어렸을 때부터 진짜 팬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힌트 아까 나왔는데 뭐 이명웅 씨야 뭐 요즘 가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메가더 장군 둘의 연결이 도대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작가님이 어떻게 이렇게 썼나 몰라요. 무슨 연관이 이명웅 씨하고는 제가 2019년에 듀엣을 제가 부른 미운 사랑이라는 노래를 함께 듀엣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임영웅 덕에 힘입어 노래가 역주행이 됐어요. 금년이 미운 사랑 10주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주행이 되면서 정말 얻고 다니고 싶은 후배 가수가 임영웅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메가더 장군은 저희 아버님이 인천 상륙 작전에 함께 작전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메가더 장군과 함께 이렇게 나왔는 거. 아니 지금 제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그 대한민국 자유를 수호했던 그분의 따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와, 놀랐습니다. 야 정말 인연이 대단한데. 아니 근데 지금 뭐 활동도 왕성하게 하시고 사업도 왕성하게 하시고 건강 잘 챙기고 근데 여기 왜 나오신 거예요? 정말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계체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체형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계속 꾸준히 잘 지켜가고 있는데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자꾸 늘어나는 뱃살이 궁금해서 그래서 그 뱃살을 한번 잡아볼까 해서
우리 차 선생님, 이묵 선생님, 또 한약으로도 좋잖아요. 네. 모사원 선생님께 이 뱃살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왔어요. 아니 그냥 뵙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뱃살 걱정을 하신다니까. 자, 오늘 주제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제가 뭔가요?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는요. 만병의 근원, 복부 비만을 잡아라입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렇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만병의 근원이 복부 비만이고 요 계절에 복부 비만 더 잘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쌀쌀해지는 늦가을을 우리 한의학에서는요, 이 숙살지기라고 합니다. 모든 거를 다 죽이는. 이때쯤 되면 사실 만물이 다 이제 휴지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부터 무서운 이 숙살지기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이름이 명명된 데에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혈맥의 운행이 좋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때 많은 병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숙살지기라고 하고 스트레스만큼이나 날씨 역시도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관리 잘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무서운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아니 요즘 일교차도 너무 크고 날이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네. 이럴 때 좀 목도 칼칼하고 콧물도 찔끔 나고 그러는데 이때 그렇죠. 조심해야겠네요. 체온 유지하는 게 진짜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나이가 들면서 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체온도 조금씩 감소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인간의 이 본능 자체가 조금씩 체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본성 자체가 변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매 10년이 지나갈 때마다 이 인간계의 체온이 0.32도씩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게 체온이 떨어지면 추위 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또 걱정이 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면역력인데요. 흔히 우리 체온이 1도씩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체온이 낮아지면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들기 때문이고요. 또 체온이 만약에 35에서 35.5도 정도일 때 암세포의 증식이 가장 활발하다고 하거든요.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암 발병률 또한 높아지게 되고 체온이 낮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럴 때 또 심내혈관 질환에도 잘 걸리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날이 좀 쌀쌀하면은 이게 감기도 많이 걸리고 몸살도 오고 결과적으로 이 면역력이 날 추워지면 떨어진다. 요건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날 추워지는 거하고 혹시 이게 뭐 살찌는 거하고 또 연관이 있는지 요거 좀 궁금해요. 이게 만약에 맞다면 여름철에는 날씬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오늘 차 박사님 뱃살이 좀 줄어든 걸로 봐서 겨울잠 준비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먹어야 돼. 자, 근데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쉽게 뱃살 찌는 거에 대해서 방심하기가 쉬운데요. 일조량이 줄어드니까 집안에만 있는 시간도 좀 많아지게 되고 바깥 출입이 좀 낮아지니까 활동량이 줄어서 기초대사량이 더 줄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밤 시간이 길어지니까 야식 시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또 많아지잖아요. 그런 유혹에도 쉽게 빠질 수 있고 또 조금씩 두꺼운 외투를 입다 보면 뱃살 찌는 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안 더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방심이 돼. 네, 또 심지어 복부 비만은 노인 치매 발병 위험률까지 높인다고 하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정상 체중이라고 그래도 복부 비만이 있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15에서 23% 정도 높다고 하고요. 노인 같은 경우 복부에 비만이 된다 그러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1.6배나 높다고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비만 인구가 약 6억 4천만 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8명 중에 1명은 비만이란 얘기니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살이 배에만 찌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팔뚝에 주로 좀 찌고 아니면 얼굴에 찌는 분들도 계신데 왜 유독 뱃살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젊은 예인 아나운서 좋겠네요. 팔뚝에만 살이 찌니까요. 자,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안 그래도 이제 복부 비만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 내장 지방 세포에서부터 유리되는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들 같은 물질들이 결국 혈관을 공격하는 다른 질병들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쓰리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복부 비만이 많아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한테 이제 그 비만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당뇨병은 5.3배, 고혈압은 2.6배, 그리고 심근경색이 1.8배고 뇌경색도 1.7배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쓰리고면 3배 아니야? 딱 우리
호르몬이죠. 근데 이런 뱃살 옷좀 몇 배로 올라가네. 고민 안 하는 중년들이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늘어나는 뱃살이 그냥 이렇게 외관상 안 좋은 것뿐이 아니고 심각한 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니까 그게 더 겁나는. 네. 자꾸 근데 보니까 선생님들이 겁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자, 겁만 주지 마시고. 네, 네. 네. 판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뱃살 유발 회방꾼. 아, 회방꾼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또 그러니까. 알 수 있으니까요. 자, 못된 첫 놈. 번째는 비만 관련 호르몬 삼총사. 네, 우리 몸엔 이 4,000여 종의 호르몬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는데요. 비만과 관련된 유명한 이제 3가지 호르몬이 있죠. 우리 다이어트를 잘 하고 싶으면 이 3가지 호르몬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답답한 게 이 호르몬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비만 관련 호르몬을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비만 관련 호르몬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비만 관련 호르몬 그 첫 번째는 바로 렙틴 호르몬입니다. 렙틴 호르몬은 우리가 좀 이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더 이상 밥을 먹지 않아도 되게 되는 그런 신호를 전달해주는 뇌에서 발생되는 호르몬인데요. 그런데 이 렙틴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 포만감이 안 느껴지니까 계속 밥을 먹게 되겠죠. 근데 밥을 먹자마자 바로 이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먹기 시작한 지 약 30분 정도는 지나야 이 호르몬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먹지 말아라라는 신호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럼 계속해서 비만을 유발하는 호르몬 두 번째는 뭐예요? 네, 그 두 번째는 바로 아디포넥틴입니다. 아디포넥틴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연소시켜서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 당뇨병,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고장이 나게 되면 과인 섭취한 이 열량이 체내 지방으로 쌓이기만 하고 제대로 연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지방이 체내에 또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아디포넥틴 수치가 하락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 또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렙틴 호르몬, 아디포넥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렇죠. 삼총사의 막내, 자, 세로토닌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로토닌. 우울증과 관련된 호르몬이죠. 우리가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폭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세로토닌 호르몬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아져야 포만감도 쉽게 느낄 수 있고 이런 우울감 때문에 생기는 폭식도 예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균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살은 진짜 뭐래도 안 빠진다고 얘기하는데 이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더 빼기 힘들다. 이걸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주목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뱃살 유발 회방꾼은 체지방. 네, 체지방은 말 그대로 몸속 구석구석에 숨어서 잘 빠지지 않는 지방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체지방률이 줄지 않으면서 내가 살이 빠졌다. 이러면 그냥 근육이나 내 몸에 수분이 나가는 거지 지방이 연소가 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지방은 몸속에 있으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악성 종양인 암세포의 먹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 우리 지방세포의 지질에다가 형광물질로 이제 염색을 하고요. 암세포랑 함께 넣고 추적 관찰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암세포가 지방세포를 빨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지방세포를 먹고 성장한 암세포는요, 공격성 또한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보니까 호르몬 삼총사가 있었고요. 체지방 때문이네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도 그렇고 체지방도 그렇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나 싶을 텐데. 그렇죠. 근데 여기 또 저 뱃살 때문에 고민이라고 나오셨긴 합니다만 40년 동안 444 유지하고 있는 사이 있잖아요. 네. 지금 미령 씨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일상생활을 쫓아가 봤습니다. 운동하기 좋은 날. 미령 씨 또한 운동 삼매경에 빠졌는데요. 한동안 집에서 운동했던 그녀가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이거 보면 모르세요? 테니스장이고요. 제가 옛날에 테니스를 조금 배웠었어요. 그랬다가 쭉 못하다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유산소, 근력운동 다 되는 게 테니스 같아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테니스장을 찾았습니다. 탁월한 운동 효과 때문일까요? 요즘 MZ 세대들 사이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역시 운동하는 젊은 언니답게 미령 씨는 유행을 놓치지 않네요.
맞아요. 시선은요? 시선은 앞에 봐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하체가 우리 아까 치시듯이 돌아가야 돼요. 손바닥을 18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테니스. 그러다 보니 모든 게 새롭습니다. 차근차근 자세를 잡아보는데요. 전에 또 자세 좀 기억나세요? 아니요, 지금 이 자세랑 이 치는 법이 좀 틀려졌네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치고 막 했는데 이제는 손이 바닥이 이렇게 돌면서 가니까 좀 다 틀려졌어요. 네, 예전에는 막 근데 이게 한참 전문적으로 쳤다기보다는 약간 운동 삼아서 그렇죠. 편하게 그냥 좀 재미있게 네. 위주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운동 삼아서. 근데 이왕 수영 배우시려면 네, 맞아요. 조금 자세를 멋있게 배우는 게 낫죠. 맞아. 아이고 미령 누님. 오, 재밌어. 웬 또 테니스? 나 미치겠다. 빨리. 네. 너무 재밌었어. 예. 테니스장에 갑자기 등장한 남자. 인생을 노래하는 가수죠. 데뷔 16년 차 제임스 킹 씨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 이 제임스 킹 목소리가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고요. 야, 테니스 한번 쳐보자. 얘 배 좀 보세요. 그래서 이 배도 좀 빼야 되고 이게 유산소, 그다음에 근력 운동 다 되는 거야. 네. 후배의 건강이 걱정됐나 보네요. 글쎄요, 누님이 저는 이제 혼혈인으로서 많이 좀 외롭고 슬펐는데 누님이 이렇게 저를 늪에서 이렇게 건져내시는 우리 누님 항상 저를 챙겨주시고 제임스야 뭐 무슨 일 있으면 불러주시고 해가지고 참 감사한데 또 다른 사람들한테 다 하지만은 더욱 저를 좀 약간 아껴주시는 것 같네요, 누님이. 본격적으로 테니스 배우기에 나선 두 사람. 테니스는 고강도 운동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헛스윙에도 긍지의 진미령. 이제 시원하게 공을 날렸습니다. 오, 나쁘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잘 못 맞추는데 얘들 신기해요. 잘했는데 지금 스윙이 우리도 끝났어. 그래가지고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이쁘게 아까처럼 넘어가야 돼.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다면 제임스 킹 씨의 실력 한번 볼까요? 이번에 좀 됐다. 많이 들어갔어. 우와! 볼은 임팩트는 김민호보다 훨씬 잘 치네. 기초 체력 향상뿐 아니라 순발력과 균형 감각,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 오, 아까보다 훨씬 잘했어. 운동 1시간째. 체력 소모가 많은 운동이다 보니 지쳐버린 제임스 킹. 체력 좋다 진짜. 나 지금 죽겠어. 지금 허리도 아프고. 난 하나도 안 아파. 나 미치겠네. 폭풍 체력의 소유자 진미령 씨. 아니 근데 너는 자꾸 쉬재.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야. 나는 좀 벌써 아니야, 운동할 때는 운동해야 돼. 대단해, 자꾸 넌 쉬자고 그러니. 진짜 너 운동 뭐 하고 있는 거야? 축구하고 또. 축구만 하고 있어요. 축구. 근데 축구도 요새 잘 못하고. 그렇지. 네. 축구를 하는데 뭐 맨날 배가 나와 있어서. 라면 같은 거 많이 먹어서. 안 돼요. 사람이 밥을 소식을 하면 오래 산다는 게 음식을 좀 과하게 먹잖아. 그럼 그거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모든 장기가 다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몸이 노화가 된다는 거지. 좀 빼야죠. 관리해야지. 네. 아까 우리가 코치님한테 지금 배웠잖아. 날라오는 공 맞췄잖아. 그걸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둘이서 대결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 내가 누구랑 어떻게 얘기해 내가? 밥값내기. 밥값내기? 어때? 시야? 그럼 내가 가면은 싼지 누나 가면 좀 비싼지? 빨리. 오케이. 네, 그래요. 알았어. 네, 내기 하죠 그럼. 가자. 먼저 제임스 킹 씨가 도전했습니다. 야. 야. 그래. 난 왜 그게 안 되지? 다음 주자는 가수 진미령. 열심히 공을 쳐보지만 대승 배치에 걸리고 맙니다. 실력을 제대로 뽐내지 못한 상황. 오케이. 뭐 오늘 첫날 이렇게 대결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폼은
지금 미령 씨가 너무 좋고. 네. 또 볼 컨트롤이나 정확성은 여전히 낮고, 정확성은 좀 떨어지고. 네. 그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우승. 아이고. 밥은 내가 사줄게. 네. 플라잉 요가, 탭댄스, 차차차 등 운동에 있어 도전을 멈추지 않는 미령 씨의 열정. 아직 내 성에는 안 차요. 난 지금부터 한 2-3시간을 더 해야만이 내 성에 차는데 하여튼 오늘 저 아주 다시 시작한 걸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녀의 몸 관리 비법, 운동뿐만이 아니죠. 미령 씨가 선택한 식단은 밥도둑이라 소문난 간장게장. 하지만 높은 칼로리로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간장게장 괜찮은 건가요? 에? 너 간장게장 좋아하니? 네, 좋아합니다. 먹어보자. 네, 아유. 완전 운동을 했더니만 이제 배가 고프다. 그래. 잠깐만. 네? 또 뭐예요, 또? 식전 뭔가를 찾는 미령 씨. 잠깐만. 가방 보물상자네, 보물상자님. 이건 또 뭐예요? 네. 시서스라는 거야. 시서스? 시서스라는 건데 이거는 다이어트에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혈관 건강. 혈관 건강. 혈관 건강에 좋은 거야. 예. 오늘 먹고. 네. 지방 분해는 물론 혈관 청소부로 알려진 시서스 도움이 됐나요? 저 아침에 일어나면 44kg, 밥 먹고 다니면 45kg. 네. 이거를 좀 유지하시는 편이신 거죠? 그럼요. 저 지금 이거 한 몇십 년 유지하고 있어요. 진미령 씨가 40년간 45kg의 몸무게를 유지하는 비결은 습관화된 관리 덕분. 밥을 먹을 때도 꼭 지키는 습관이 있다는데요. 밥 좀 더 줄게. 적은 양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하루에 100g을 논아 먹었어요. 100g이요? 네. 100g이면 우리가 그 마트에서 사는 그 밥 있잖아요. 그게 120g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2끼를 먹는 거죠. 요즘은 한 끼에 한 30-40g 정도.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꼭 스쿼트과 윗몸 일으키기로 몸을 관리한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다이어트. 그녀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건강 때문입니다. 건강이란 나를 위해서,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혹시나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간다면 가족들이 얼마나 옆에서 괴롭겠어요. 그래서 건강이란 가족의 건강이다. 귀찮은 일도 습관이 되면 하기 마련. 진미령 씨의 비법은 40년간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뭐 그냥 운동이 생활이시네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른 비법을 선생님들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장민욱 선생님부터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뱃살 주범을 찾아라. 먼저 찾아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튀어나온 뱃살 때문에 한숨 푹푹 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흔히 똥배라고 말하는 이 뱃살의 주범이 바로 내장 지방 때문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뱃살의 주범을 함께 좀 찾아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네, 뱃살의 주범을 찾기 위해서 게스트가 또 한 분 나오셨는데 네. 김행복 씨. 엉클행복. 오늘도 함께하네요. 네. 근데 저기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챙겨 먹느냐 그 식단을 가지고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김행복 씨가 하루에 삼시세끼를 어떻게 드시는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 중에 뱃살을 만드는 주범이 뭔지 한번 좀 찾아볼까 해서 준비해봤는데요. 자, 쭉 한번 보시고 뭐가 뱃살의 주범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도 한 뱃살 하는 입장에서 저거 확실한 게 야식이죠, 야식. 아하. 야식을 또 그것도 좀 가볍게 먹어야 되는데 햄버거에 감자튀김에 콜라. 저거 한 800에서 1000kcal. 저거 그쵸? 먹고 자면은 뱃살이 안 찔래요, 안 찔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세팅할 때 딱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까끌하면 저거만 보여. 야. 제가 봤을 때는 네. 믹스 커피? 아. 그렇죠. 왜냐면 아침 네. 먹고 혹은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네. 한 잔씩 딱 마시는 게 이게 사실 살 좀 찌거든요. 맞아. 우리도 식당에서 뭐 먹은 다음에 탁 나가려고 계산하고 딱 이면 요 자판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또 믹스 커피는 자판기를 눌러줘서 그래야 탁 맛있어. 나오는 거 마셔줘야 맞아요. 이게 또
잘해. 아우. 너무 맛있죠. 근데 김행보 씨 같은 경우는 저 네. 아몬드를 드시는 거는 좋은데 네. 아몬드 양이 너무 지나친 거 맞아. 아니에요? 근데 아몬드는 몸에 좋은 견과류인데 네. 많이 먹는다고 이게 살이 찔까요? 잘 근데 모르겠는데. 저 정도면 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몬드가 네. 한 공기야, 칼로리가 한 공기. 높다고 들었는데 그치. 진미령 씨는 뭐 특이한 거 없습니까? 저거 식단이 다 틀렸어요. 오. 어떻게 지금 아몬드를 지금 한 공기에 네. 점심 저 뚝배기 있는 거 보니까 어. 정말 얼큰한 맛있는 거. 그치. 어? 저녁, 야식 저거 다 틀렸고요. 다 틀렸어요. 아유. 그리고 순서도 다 바뀐 거 같아요. 오. 네. 그러니까 40년간 44 사이즈를 입으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있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그러네요. 자, 얼추 거의 다 맞춰주시긴 했습니다. 살펴보시면 차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야식은 진짜 문제가 많죠. 지금 햄버거, 감자튀김, 그다음에 탄산음료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뱃살 만드는 주범으로 꼽힌 그 순위 안에 드는 다 그런 식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잠깐만 뱃살 만드는 음식 순위가 있다는 거 이거 조금 잘 뭐 탑10 뭐 가요 프로도 아니고 자, 미국의 이 식품 건강에 대한 아주 유명한 웹진이 있는데요. 이 웹진에서 선택한 이 뱃살 만드는 주범 1, 2, 3위로 바로 이 햄버거와 감자튀김과 그리고 이 탄산음료를 꼽았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했던 연구 중에서는 그냥 주기적으로 감자튀김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약 4년 정도 주기로 1.36kg씩 체중이 늘 수 있다는 보고까지 했으니까 그냥 가끔씩 챙겨 먹었던 감자튀김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보면은 살찐 정도가 아니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게 또 하버드 대학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럼 아몬드는 어때요? 아몬드가 좀 지나치지 않나요? 야, 진짜 너무 예리한 지적이신데 너무 건강에 좋은 아몬드잖아요. 근데 아몬드가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습니다. 네. 지금 요 정도를 저희가 이제 30g이라고 해서 준비했는데 아마 조금 더 나갈 것 같긴 합니다. 네. 대개 아몬드 한 개가 한 1g에서 1.5g 정도 나가니까요. 30g이면은 대개 한 25개, 20개 정도. 근데 그 정도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아몬드의 칼로리를 생각해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 10g당 59kcal를 나타내는데 100g 정도 섭취하시면 590kcal입니다. 이거는 이 공깃밥으로 치면 2공기를 먹은 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100g 정도면은 사실 한 2줌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하루에 이 정도 드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맞아요. 아몬드 한 60, 70개 정도 하루에 드시는 분들 좀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금방이에요, 그 정도. 금방이죠. 그냥 네. 이렇게 TV 보면서 하나하나 하면 고소하고 해서 먹으면 맞아. 그냥 밥 먹고 아몬드 또 먹으면 밥 2공기 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초 맞습니다. 대사량을 생각하다 보면은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한 4-5알이 하루에 딱 맞는 거예요. 네다섯. 그래요. 한입거리인데. 그거 너무 조금. 근데 뭐 뱃살 빼려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적당량 정도를 드셔주시는 게 좋은데요. 하루에 한 20알에서 25알 정도, 뭐 요거보다 조금 적은 양 정도를 매일 드셔주신다면은 사실 열량이 좀 높기는 하지만 높죠. 이 속에는 비타민 E라든지 또 우리 몸에서 이 지방산의 대사를 도와주는 불포화 지방산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크기의 열량에 해당되는 다른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보다는 한결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 20알 정도까지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아니, 대신 그리고 아몬드만. 아몬드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점심에 이제 보니까 국밥이 있거든요. 네. 저도 국밥 정말 좋아하지만 왠지 국밥이 뱃살의 주범이 아닐까. 자, 지금 이게 이렇게 뚝배기로 되어 있는 네. 국밥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 뚝배기차 들고 한 그릇 그냥 시원하게 다 드시는 분들 다 계실 텐데요. 사실 이 바깥에서 먹는 외식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국밥에는 소금, 염분기가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그래서 가능하면 국물을 다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소금기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고혈압의 주범이 될 수도 있고 고혈압은 역시 염증성 물질을 유발해서 만성 뱃살을 또 많이 만들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국물을 좀 짜게 드시지 않고 다 마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금 들어올 때는 웃으면서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엉클 행복이 얼굴이 좀 화났어요. 네.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좀 칭찬해 줄 거는 우리가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일단 아침 챙겨 먹는 거 좀 네. 칭찬하고요. 그다음에 저 바나나 우유 네, 바나나 저거 우유입니다. 챙겨 먹는 거. 네. 그래도 우유 계열이니까 저거 좀 칭찬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거? 사실 김앤복 씨가 아주 회심의 이 준비를 한 거죠. 바나나 두부를 갈아서 만든 우유이거든요.
굉장히 몸에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종류의 갈아서 만드는 음식들 한 번에 쉽게 마실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제가 호르몬 삼총사 말씀드릴 때 렙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식사를 시작한 지 20-30분은 지나야 렙틴 호르몬이 나오고 포만감을 좀 느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한 번에 마셔버릴 수 있는 빠른 식사를 하는 거죠. 이러면 렙틴이 채 나오기도 전에 식사를 모두 다 완성해버리니까 생각보다 많이 먹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이 바나나 우유 건강에는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다른 음식들과 함께 천천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김행복 씨가 먹는 식단이 다 그러네. 그러니까 진미령 선생님 말씀이 맞았는데 다 틀렸어. 그다음에 비빔밥 같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몇 번 득득득 씹어서 그냥 삼키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그냥 마시는 거고 햄버거는 입에 들어가면 녹아요. 맞아요. 저는 햄버거에서 빵을 빼고 먹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네. 장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꼭 씹어 드셔야 되는 거고. 모사훈 선생님은 뱃살 제거 밥상이 따로 있군요.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네. 주범을 잡았으니까 제거를 해봐야죠. 네. 여지껏 우리 김행복 씨가 어떻게 먹어서 살이 쪘는지 알게 됐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먹어야 살이 빠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인 MC 가 앞에 나와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랑 함께. 와 뭐야 밥상이 들어와. 한 상을 차려놨어. 이야. 와. 저는 이제 먹으면 되나요, 그럼? 먹고 부럽다. 싶은데. 일단은 우리 여지껏 어떻게 하면 살이 찌는지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 이제 네. 어떻게 하면 빠질지. 근데 먹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사실 진리는 굶으면 빠져요. 하지만 그렇게 빼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먹으면서 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앞에 보면 아침, 점심, 저녁이 보이죠? 네. 우선 아침이면 좀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네. 열어볼게요. 아침 뭐야? 채소찜. 야. 그렇죠. 맞습니다. 양배추. 지금 향이. 저게 잘 아침이라고. 네. 근데 성이 안 차시죠? 우리가 채소찜 앞에 네. 채소를 먹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일단 눈을 뜨면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한 2컵 정도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물을 마시게 되면 일단 지방 연소를 좀 도와주게 되고요. 또 여자분들 피부 촉촉해야 되잖아요.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이 물 2컵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침에 입이 좀 텁텁한 게 싫어서 정말 시원한 물을 마시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 젊어서 그게 가능한데요. 나이가 좀 먹는다 그러면 이가 시려서라도 아침에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정답. 그리고 대장의 운동성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찬물을 마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찬물을 먹으면 오히려 대장이 굳어서 변비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놀라지 않게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을 마셔주시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채소를 먹는데 아침에 껄끄럽다고 잘 목 넘김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갈아서 먹는 분들 있잖아요. 갈아 먹는 건 아까 얘기 나왔죠. 렙틴 호르몬 분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아 먹는 건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하버드대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 하버드. 아침에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은 야채를 먹어주는 게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채소가 바로 이 양배추와 브로콜리가 되겠습니다. 네. 아침에 이 두 개를 이렇게 쪄가지고 꼭꼭 씹어 먹어준다 그러면 영양도 챙길 수 있고 배도 부르고 또 기분은 사실 모르겠어요. 맛이 없으니까. 네, 영양도 챙길 수 있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아침 식사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10분 더 잘래 혹은 아침 먹을래 하면 전 잠을 택하는 나도 자.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아침 걸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우리는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자면서 이미 공복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때 많은 에너지들이 사용이 됐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아침을 한번 먹어줘야 되는데 이때 아침을 걸른다 그러면 점심 때 폭식을 할 수 있는 폭식의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꼭 먹는 게 좋고 아침을 우리가 황제처럼 먹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양만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황제처럼 먹으라는 절대로 양이 아니고요. 5대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골고루 된 영양소를 다 섭취해줘라 이런 얘기니까요. 그거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채소들을 그냥 한꺼번에 갈아서 드시면 좀 안 좋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그 다음 이제 점심 넘어가 볼까요? 네. 점심 놀라지 마십시오. 점심.
뭐야? 이거 그냥 순두부? 김행복 씨가 먹었던 국밥 아니에요? 국밥? 그렇죠. 우리 국밥 사실 바깥에서 사 먹는데 국밥을 빼놓고 어떤 메뉴에 대해서 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김행복 씨가 먹은 거랑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젓가락이 있잖아요. 네. 젓가락이. 아까 국물을 후룩후룩 마시는 게 안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건더기 건더기. 맞습니다. 주로 드실 때 숟가락으로 국밥을 거의 진짜 뭐 흡입하듯이 마시지 말고 이 젓가락을 이용해서 건더기만 좀 먹어라 이거입니다. 근데 그럼 국밥 먹을 맛이 안 나요. 어떻게 그렇지만. 젓가락으로만 먹겠어요. 하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뱃살. 또, 네, 뱃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젓가락을 이용해서 뱃살. 건더기 위주로만 식사를 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밥을 우리가 먹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젓가락이 포인트예요. 젓가락을 이용해서 미워. 자, 그럼 이제 저녁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사실 저녁 일부러 굽는 분도 많은데 네. 저녁까지 굶어버리면 또 아침까지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저녁은 뭐야 저거? 방울토마토. 그렇죠? 방울토마토랑 뭐 양파랑 바질이랑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일단 지중해식 밥상입니다. 지중해식 네. 밥상. 곡물성 단백질보다는 이렇게 곡물이라든가 뭐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해주시는 건데 네. 그 중에서 우리 한국에 김치가 있다고 그러면 그리스에는 바로 이 토마토 마리네이드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스식 밑반찬입니다. 방울토마토가. 네, 사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알려주세요. 만드는 이걸 법을. 만드는 법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보이는 거 준비만 다 되면 돼요. 재료 준비만 하면 돼요. 방울토마토 준비해 그렇네. 주시고요. 네. 양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질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스식 하면 역시나 올리브유죠. 올리브유, 발사믹, 소금, 후추. 재료만 준비됐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좋네. 네, 여기 볼에 이렇게 토마토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이 토마토는 삶아서 껍질을 깐 다음에 해야지 뭐 소화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귀찮잖아요. 귀찮죠. 그냥 반만 잘라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네. 토마토에 양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바질 넣고 네. 올리브유, 발사믹, 그다음에 소금, 조금 살짝. 자, 네. 그리고 소금 살짝, 그리고 후추까지도 이렇게 넣고 이 상태에서요 좀 이거 버무려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락앤락 통 같은 데다가 넣고 한 3, 4일 정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신다고 그러면 네. 시원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식 밑반찬 집에서도 만들어 보시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와. 네, 고맙습니다. 오, 그 숙성을 그렇게. 저렇게 먹고 살으라고? 살이 안 빠질 수가 안 없죠. 빠질 수가 없겠는데 저거는. 참, 제가. 알겠습니다. 네. 사윤환 박사님, 시서. 예, 지금 제 앞에 있는 모형이 바로 이 시서스인데요. 그리스어로 담쟁이 덩쿨이라는 뜻의 시서스입니다. 자, 인도나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라비아 등의 열대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건조하거나 습한 지역에서 모두 잘 자라는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의 식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별명이 신비롭네.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의 식물. 이거 뭔가 저 특별한 효능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마 어머님들이 딱 보면은 저거 선인장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선인장처럼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시서스의 특징입니다. 자, 시서스는요, 건조하거나 습한 열대 지역에서도 잘 자라고요. 실제로 여러 민간요법에도 사용될 기록들이 있는데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고대 인도 전통 의학서인 아유르베다에도 이 사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와, 그 옛날에는 그 민간요법으로도 이게 사용이 됐었군요. 네. 저는 그냥 뭐 TV 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서스 뭐 다이어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다이어트에만 뭐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이게 실제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지 그거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 실제로. 이 시서스 추출물은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도에
이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원료로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 체지방. 근데 이 원료는 2010년도에 유럽의 식품표준청에서도 이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등재를 시킨 바가 있고 이 캐나다 보건국에서도 인정을 했죠. 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식품표준청에서도 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소개된 100% 식물성 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서스 섭취가 그럼 어떻게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연구로 증명을 했는데요. 한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서스를 섭취 한 2주부터 체중이 2.47kg 정도 감소하는 변화가 발생했고요. 섭취 4주부터는 체중 4.35kg, 체지방은 5.1%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서스 섭취 8주는 체중이 무려 7.4kg, 체지방은 7.9% 감소했고요. 허리 둘레는 8.6cm, 엉덩이 둘레는 9.1cm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서스 섭취가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체형 변화, 체지방 감소 등 다양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보고였습니다. 네, 또 시서스는 식욕 감소 호르몬 렙틴의 분비를 적절히 유지해주기 때문에 식욕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시서스는 체내에서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과 지방 합성 억제 호르몬 아디포넥틴을 조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체중 감소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8주 동안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시켰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아디포넥틴 수치가 최대 17배까지 차이가 나서 더 많아졌다는 걸 입증한 연구도 있었고요. 렙틴 호르몬 같은 경우에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렙틴 호르몬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가 되는데 이 저항성이 7.92mg/dl가 감소하면은 저항성이 낮아지니까 렙틴이 훨씬 더 잘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렙틴 호르몬이 29.9%가 감소하게 됐고 포만감도 30%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 시서스로 다이어트 성공했다 이런 기사도 많이 봤었거든요. 자, 그러면 시서스의 어떤 성분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건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퀘르세틴. 네. 자, 퀘르세틴 아마 좀 유명한 성분인데요. 항산화 성분이면서 생리활성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지방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지방이 쌓이는 것들 막고 지방이 분해돼서 배출되는 것을 도와주는 특성이 있는 성분인데요. 일반적으로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시서스는요, 이 양파의 한 60배 정도 되는 퀘르세틴이 들어있으니까 퀘르세틴의 보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아는데 저 양파 잘 볶아 먹거든요. 근데 이 시서스가 거기에 60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체중 조절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항산화 이게 효과가 있다니까 그게 더 좋네요. 네. 자, 이어서 시서스의 주요 성분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소람네틴. 네, 시서스에 들어있는 두 번째 주요 성분은 이소람네틴인데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소화 효소가 나오게 되고 그것들이 음식물을 분해하고 흡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소람네틴은요, 우리 몸속에서 전분 분해 요소인 아밀라제 같은 것들의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소화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흡수를 원천적으로 막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의 흡수와 이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들을 사전에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이소람네틴은요, 아몬드나 레드와인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서스 속의 함량은 이것보다 훨씬 많아서요. 레드와인에 무려 1850배에 해당하는 그 이소람네틴이 들어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시서스가 탄수화물의 흡수를 막아준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시서스는 음식물을 섭취할 때 분비되는 소화 효소를 억제해서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게끔 도와주는데요. 한 실험에서 쥐에게 6주간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리파제 억제율이 75%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 많이 어렵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비커에 이제 2개의 비커를 준비를 했고요. 한쪽에는 물, 한쪽에는 물과 지방 분해 효소를 넣고 한쪽에만 시서스 가루를 투여를 했습니다.
우리 양쪽 비커에 이제 도넛을 넣고 관찰해 볼 건데요. 지금 이제 시서스만 들어가 있고 도넛을 넣고 관찰해 볼게요. 이렇게 24시간이 경과한 뒤에는요. 소화효소를 넣은 쪽 도넛은 거의 분해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시서스를 바른 쪽은 도넛의 형태가 거의 유지가 됐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또 이해가 되네요. 완전히 분해가 됐죠. 네네. 시서스가 들어간 쪽은 저런 식으로 그대로. 그대로인데. 모양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 이를 통해서 시서스가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걸 볼 수가 보니까 확실히 있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시서스의 맛 그리고 섭취 방법은 뭘까 궁금해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맛부터 한번 보죠. 와. 라떼 같은데? 오. 구수한 맛이 나네요. 네, 그러네요. 약간 누룽지차 같은 느낌도 나고. 네. 특이한 그 시서스만의 향도 있어요. 네. 아, 근데 시서스에 다른 효능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더 좀 듣고 싶은데요. 통증 완화와 관련된 연구 보고가 하나 진행이 됐었는데요. 시서스 인체 적용 시험이었습니다. 시서스를 8주간 섭취를 시켰더니 만성 골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WOMAC 스코어 기준으로요. 31% 정도 통증 수치가 감소했고요. 통증 및 신체 점수 또한 약 33%가량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통증의 원인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몸속에 나오는 건데 시서스 추출물이 사이토카인을 감소시켜서 통증 완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겠죠. 네, 일단은 그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공식적인 마크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인체 적용 시험 데이터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하루 권장량은 300mg이니까 양을 지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알레르기 체질 영유아,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부들은 섭취할 때 전문가 상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뱃살 빼기 함께 정보 나눴습니다. 진미령 씨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말이네요. 네, 이번 주말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